네, 안녕하세요. 11월 26일 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알테오젠 두 시총 1위 기업들이 시장을 견인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도 해소가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젠슨 황 CEO의 발언에 엔비디아 향 공급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삼성전자가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알테오젠은 특허 침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13%대 급등해 코스닥 상승을 견인했고 2차전지 대표주들도 일제히 급등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미 재무장관의 스캇 베센트가 지명됐습니다. 경제와 정책 또 지정학 이벤트를 해석하는 역량이 필요한 매크로 헤지펀드 매니저로 경력을 쌓아온 만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는 점을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달러와 미 국채금리 하락 안정세를 가져왔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에 안도하면서 상승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와 러셀 2000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 친화적 인물인 스캇 베센트에 대해서 감세와 관세 정책 관련 완급 조절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는 인플레 우려를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반도체 관련 수출 제한 조처 발표 우려에 엔비디아나 TSMC 같은 관련주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달러는 미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가 트럼프의 강경 정책을 완화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큰 폭으로 하락했고 유가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보도에 3%대 급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급진적인 정책에 완급이 조절될 것이라는 기대를 키워서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형 기술주 중심에서 중소형주로 매기가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기 인사의 발언에 따라서도 업종별 등락에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중국 반도체 규제 우려에 금일 국내 반도체주들은 숨고르기 양상이 예상이 되지만 달러와 금리 하락세는 긍정적으로 업종별로 차별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자산 배분 자료 코어뷰입니다. 저희가 지난 연간 전망 자료에서도 좀 말씀을 일부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자산별 투자 선호도를 주식을 최선호 그리고 채권 대체 순으로 제시를 합니다. 기존 전망보다 채권의 투자 선호도를 반단계 낮췄고요. 반면에 이제 그 대체의 투자 선호도는 반단계 상향을 이제 한 것입니다. 가장 큰 배경은 이제 경기 국면이 기존에는 디스인플레이션 즉 골디락스죠. 경기도 나쁘지 않고 물가는 좀 낮아지는 올해와 같은 국면, 올해 아시다시피 주식과 채권 가격이 그래서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트럼프의 재선으로 경기 국면이 리플레이션, 경기는 기존 예상보다 단기적으로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로 물가가 좀 더 자극을 받아서 물가가 이제 경로를 저희가 상저하고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쪽이 조금 더 높아지거나 그 물가 상승이 반등이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으로 자산별 투자 선호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트럼프 1기 때보다 좀 다른 부분도 있죠. 이제 레드 수입 등으로 인해서 정책이 좀 빨리 감세와 관세가 뭐 동시에 진행된다든지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물가의 상하방 요인이 일부 상쇄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1기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이 지난 1기 때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좀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상황인데요. 반면에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한번 겪고 난 뒤라서 그 트럼프의 정책들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좀 유의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저희 전망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이제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조금 많이 반등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연준의 독립성 논란까지 더해지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2025년 건설업종에 관한 전망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2025년 업종 전망 자료 작성했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형태는 그동안 써왔던 자료랑 동일한데요. 조금 더 하반기에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차별적인 패턴을 타는 기업들에 집중을 하고 하반기는 업종으로 관심 확대가 필요하겠습니다. KB증권 최선호조는 HDC 현산, 차선호조는 GS건설, 관심주로 DLENC를 제시합니다. 25년 업종의 핵심 키워드 두 개를 제가 찝어봤는데요. 마진과 MS의 회복으로 잡았습니다. 업종의 우려사항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인 주택 원가율이 25년 중반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형 건설사가 주택시장의 MS를 본격적으로 늘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업종에 대한 시장의 핵심 우려 중에 하나가 원가율인데 원가율 개선으로 핵심 우려 상황이 약화된다면 작은 주가의 모멘텀 요소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18년 주가에서 좀 그 업종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를 좀 찾아보면 핵심 우려 포인트가 감소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5년 주택 원가율 개선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림을 좀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선되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형 건설사 MS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MS가 올라오고 있는 추인데 부동산 개발의 룰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대형 시행사와 건설사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설업종 2025년 전망입니다.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이제 차별적인 기업별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이고요. 하반기부터는 업종 전반으로 관심을 확대하자 하는 전략을 공고를 드립니다. 업종 내 최선호주는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차선호주는 GS건설이며 그 다음 관심주로 DLENC를 제시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2025년 ESG에 관한 연간 전망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 담당 김준서입니다. ESG 관점에서 내년도에 있을 주요 이슈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저희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일단은 자동차 부품이나 금속 가공, 건설업, 물류업 같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은 인력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많이들 체감하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이 인력 역시도 생산을 위한 재화가 되는데 재화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다 보니까 작게는 인건비 상승 그리고 또 크게는 비즈니스 모델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라는 점이 주요한 화두가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일본 사회, 일본의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도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중요한 화두였고 최근 10년 동안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바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일본에 이제 그 성공적으로 대응한 기업들을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전략을 구사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다양성 확보고요. 여성이라든지 고령자, 외국인 등 다양한 인력 풀을 확보를 하면서 다양성을 확보를 했다라는 점이 이제 주요한 주요한 운영 전략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유연근 문제라든지 성과 중심 보상 체계 같은 직원 몰입도를 확보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화두였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AI 및 자동화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면서 낮은 부가가치의 업무를 AI나 로봇에 넘기는 것들이 중요한 전략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이 일본이 택했던 방안들이 저희한테 상당히 큰 시사점을 준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경영 전략이나 투자 전략에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몇몇 기업들은 일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다양성을 확보한다든지 직원들의 몰입도를 개선하는 뭐 이런 형태 또는 자동화 및 AI 도입을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생소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자체가 투자 차원에서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다양성과 직원 몰입도를 확보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액 증가와 비용 감소와 같은 실적이 국내 기업들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인구 구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한 투자 전략,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AI나 로봇 자동화 같은 생산성 향상 기술을 보유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트레스 이창민입니다. 삼성전기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투자견 바이오하고 목표주가 19만 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 68%입니다. 4분기 실적 영업이익률 6.8% 추정되어서 컨센서스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호적인 환율이 긍정적입니다. 지난 3분기 말 환율이 1320원이었는데 현재 1402원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IT향 판매는 고객사 재고 조정 영향이 계절적 이유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AI 서버 중심으로 서버향으로 나가는 MLCC와 FCBGA 수요 호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수기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 기대됩니다. 삼성전기 IT 부품종 탑픽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한 펀더멘털 대비 최근 주가 낙폭이 좀 과도한 상황입니다. 지난 3개월간 21% 하락했는데요. 따라서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밸류에이션 저평가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현재 내년 PER이 11.1배 수준인데 경쟁사 무라타의 16배, 타이어 유단의 13.3배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PB도 2017년 이후로는 지금까지 1.3배 수준이 바닥이었는데 현재 내년 기준 PB가 1.0배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매출 비중 높은 IT향 수요 부진한 거 사실인데 내년에는 온디바이스 AI 본격적인 확대로 우선 고부가 MLCC 스마트폰 대당 탑재량 증가 기대되고 또 서버, 데이터 센터, AI PC처럼 수요가 증가하는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FCBGA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IT향 판매량 확대와 제품 믹스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시장 내 기대감은 낮지만 중국 내수 경기 회복 시나리오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중국발 수요 개선에 따른 실적 개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19만을 유지를 합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 2.4조 원으로 전년 동기 4% 증가, 영업이익 1,6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47% 증가로 추정되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IT 부품 업종 내 탑픽 관점을 유지를 합니다. 양호한 펀더멘탈 대비해서 최근의 주가 낙폭은 과도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밸류에이션 저평가가 좀 극심한 상황인 반면에 2025년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BHI에 관한 자료입니다. 한재훈 연구원입니다. 네, BHI 말씀드리겠습니다. BHI는 바로 체크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24년도 예상 실적은 매출액 3,74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03억 원으로 전망합니다. 23년도 말에서 24년도 초 수주했던 프로젝트들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매분기 실적 개선세를 이끌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는 올해 신규 수주 규모를 감안할 때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올해 BHI의 신규 수주액은 전년 대비 10배를 상회하는 약 1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을 고려한다면 향후 2년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 동안의 매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기수주액과 신규 수주 그리고 원전 관련 매출을 고려한 2025년 실적은 매출액 5,44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06억 원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급격한 수주 증가세를 시현하는 분야는 LNG 플랜트 설비인 HRSG입니다. LNG 플랜트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발전소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핵심 설비인 HRSG의 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BHI의 수주 급증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향후 예정된 중동, 한국, 일본 등 BHI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에서 신규 프로젝트 규모를 고려하면 2025년에도 1조 원 이상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MR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과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SMR 시장 개화 시에 기존 원전 보조기기 강자인 BHI가 수혜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BHI는 유스케일 파워의 보조기기 벤더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외 기업향 SMR 관련 매출 발생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고, 따라서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SMR 시장의 개화는 BHI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BHI는 발전용 기자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과거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에 납품을 했었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실적입니다. 내년도 예상 실적은 매출액 5,440억 원으로 전년 동기비 45%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306억 원으로 50%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년에도 대규모 신규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SMR 소형 모듈 원전 수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해외 기업 엔비디아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엔비디아의 블랙겔은 공급보다 높은 수요가 형성됐고 AI 인프라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높은 지배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높은 시장 점유율이나 ROE 그리고 이익 성장 등을 감안한 상대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하여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엔비디아의 12개월 선의 ROE 같은 경우에는 62.5%로 최근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고, 12개월 선의 P는 35.9배로 향후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P/B에서 1.03배를 기록했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주가에 일부 반영되면서 S&P 500 대비는 낮지만 이제 P/E 배수가 연초부터 주가 하락이 나타난 AMD나 반도체 산업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GPU 시장 점유율은 87.9배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3분기에는 주주환원으로 총 113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최근 실적부터 보면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전 부문이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 상회했는데요. 일단 데이터 센터는 112% 성장했고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3분기 무엇보다 이제 블랙겔 샘플 13,000개를 출하했습니다. 이 밖에 기존의 H200 같은 경우에는 AWS나 코어위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제공 중이고, 구글이랑 오라클에서도 곧 이용 가능할 것으로도 언급했습니다. 가이던스를 보면 일단은 실적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언급했고, 무엇보다 매출 총이익률을 73.5% 정도로 일단 제시했습니다. 블랙겔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회사 예상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 밖에 AI 네트워크 제품인 스펙트럼 X의 높은 수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FY 26년, 그러니까 내년 2월에서 2026년 1월까지 기간을 보면은 블랙겔 생산력을 확대할 방침이고, 생산 초기에는 매출 총이익률이 70% 초반일 것이나 완전 가동화 시에는 70% 중반의 매출 총이익률을 이룰 것으로 좀 전략을 삼고 있습니다. 기존의 호퍼츠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까지 강세가 예상되고, 이후에는 블랙겔 수요로 점차 대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들은 모두 블랙겔을 주문한 것으로도 알려졌고요.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은 공급 대비 높은 수요가 형성이 됐고, AI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는 높은 지배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점유율과 ROE, 이익 성장 등을 감안해서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엔비디아의 FY 25년 4분기 가이던스로 매출액 375억 달러를 매출 총이익률 73.5달러를 제시를 이제 했고요. 블랙웰의 매출은 회사 예상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 속에서 성장 둔화 또는 향후 수출 규제나 제품 출시 지연 등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26일 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